안녕하세요. 여기 문과 친구들. 확률과 통계 수능특강 1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확률과 통계 1단원부터 한번 풀어보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쌤이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마지막 문제를 빼놓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PPT 추가를 하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봤는데, 마지막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김에 영상 찍어서 먼저 올려드리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레벨 2 1번입니다. 자, 어느 학교에서는 각각 학생이 4개의 과목 중에서 3개의 과목을 선택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학생이 4명이네요. 그럼 A, B, C, D 학생이 과목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각각 4시3 하는 형식으로 고를 수 있겠죠? 그 말은 4시3이 총 4번 곱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4의 4제곱이니까 256이라고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레벨 2 1번 문제 치고는 되게 쉽죠? 자, 넘어갑시다. 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의자가 있다. 이 의자를 두고 원형으로 나열할 때, 원형으로 배열할 때 라고 되어 있으니 원순열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n-1 팩토리얼을 기억해 줘야겠죠? 근데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항상 짝수가 되도록 배열해 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1부터 8까지 숫자들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열해 놓고 나면 이 숫자들이 원 위에 이렇게 나열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열이 될 텐데, 서로 이웃한 숫자, 그러니까 서로 이웃한 숫자끼리 곱했을 때는 항상 뭐가 나오도록? 짝수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 말은 홀수끼리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 말을 해석하면 홀수끼리는 붙어 있으면 안 된다. 홀수끼리 붙어 있기가 금지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은 지울게요. 우리가 여기서 짝수들만 뽑아내요. 그럼 짝수들만 뽑아내면 짝수가 총 4개가 생기죠? 그 짝수 4개를 가지고 원수열을 미리 돌립니다. 그럼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3팩토리얼로 짝수 4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원수열을 돌렸죠. 이미 원수열을 돌렸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회전하여 일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일렬로 숫자들을 나열하듯이 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짝수 4개가 원순열로서 미리 테이블을 고정시켜 놓고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 공간 있죠. 여기 총 4개의 사이 공간에다가 남은 홀수 4개를 그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홀수 4개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순열로 구한 얘는 6이고요. 얘는 24겠죠. 곱해서 144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새벽이라서 목이 좀 잠겨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개의 문자 3번 문제입니다. 8개의 문자가 이렇게 있죠. A 2개, B 2개, C 2개가 있네요. 일렬로 나열하려고 하는데 양 끝에 모두 자음을 나열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리가 총 6개가 있는데 양 끝에다가 자음을 나열할 수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자음이 누군가요?
B, C, F 등이 자음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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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 C에서는 총 두 가지가 생기겠죠. C, B도 되니까 이거 먼저 합시다. B, B, C,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B, C에서는 총 두 가지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B, F에서도 두 가지가 생기겠죠. C, F에서도 두 가지가 생기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건 여기에 C가 들어가고 여기에 B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서로 자리를 바꾸는, 양 끝에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외에 양 끝에 자음을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자, 근데 모음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양 끝에 자음이 이미 나열된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이 공간에 모음, 우리한테 남은 모음 A, A, E,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서 남은 자음들까지, 여기 공간이 개수를 덜 그렸는데 총 6개의 자리가 생기겠죠. 가운데에는 그 6개의 자리에는 AAE 3개의 모음 3개와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고 남은 자음 몇 개가 남나요? 2개 썼으니까 3개가 나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도 모음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음을 먼저 나열을 하고 그 사이에 모음을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각각 해보죠. 첫 번째 1번, 양 끝에 B를 나열하는 경우에선 여기 위에를 잠깐 볼까요? 자, B 2개를 이미 썼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자음은 C 2개와 F밖에 없어요. 그 자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C 2개가 서로 같으니까 중복된 걸 없애줘야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자음 3개가 나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음 3개가 나열이 됐으니까 그 사이사이에다가 모음을 넣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B, B, C, C, F가 나열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가운데 들어가는 총 4개의 공간에 모음 3개가 나열되면 되겠죠. 그러면 4P3 곱하기, 그리고 A 2개는 서로 같으니까 200분의 1 다시 중복 제거 처리해주면 양 끝에 B가 오는 경우에서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 경우의 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 먼저 해봅시다. 계산 먼저 하면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3이 될 거고, 얘는 4, 3, 2, 1이니까 2로 나누어서 1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36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이 36가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C 2개를 썼을 때도 36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CC를 나열했을 때는 굳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 끝에 B랑 C를 하나씩 사용을 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경우의 수 세봅시다. 자, 양 끝에 B랑 C를 하나씩 썼어요. 자리를 바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위에 다시 그림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B 하나, C 하나를 사용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남은 자음은 몇 개죠? B, E, F 3개죠. 자, 거기서는 자음이 나열될 때는 중복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B, E, F가 나열이 되고 나면 B, C,
B, E, F 이렇게 가정했다고 했을 때 이 사이에 다시 모음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4P3 곱하기 2 100분의 1 똑같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300은 6이고요. 4P3은 몇이었죠? 4P3 곱하기 2 100분의 1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계산해 놓을까요? 4, 3, 2, 2일로 나누니까 12네요. 네, 12는 계속 곱해진다고 봅시다. 자, 그럼 72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그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끝에 BF를 나열하는 경우,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그럼 B 하나, F 하나를 이미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자음은 BCC밖에 없어요. 자, 그럼 BCC를 나열하는 경우는 3팩을 2팩으로 나눈 게 될 겁니다. 자, 나열해 놓고 나면 다시 또 모음 3개를 우리가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죠? 모음 집어넣는 거는 똑같이 그 사이 공간 4개 중에 3개에다가 넣어놓고 A 2개가 서로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누고 하는 4P 3 곱하기 200분의 1이 또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하면 여기는 36이 됩니다. 이 경우도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CF를 양쪽에 배열하는 경우에서도 어떨까요? 똑같은 경우겠죠. B도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개가 있고 C도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개가 있으니 우리가 B를 F랑 짝지어서 양끝에 배열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하고 C를 B에 대체해서 하는 경우의 수는 같을 겁니다. 상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공간에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놨으니 더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36, 여기 36, 여기는 계산하기 좀 편하게 할까요? 72는 36 곱하기 2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36 곱하기 4가 되겠죠. 아래 있는 것도 36 곱하기 2, 36 곱하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36이 총 몇 개 있는 거죠? 10개 있는 거죠? 여기 1, 1이니까 이렇게 다 더하면은 10이니까 10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0이라는 경우의 수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못 풀었을 경우에 좀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풀어냈는데 여러분들은 혼자 풀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푸셔도 됩니다. 경우의 수는 특히나 정해진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해서 문제 풀어내시면 그게 바로 제일 좋은 풀이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풀이 방법 같은 건 없어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2부터 6까지 자연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중복 수열이네요. 5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수의 곱이 3의 배수이지만 중요하네요. 근데 9의 배수가 아닌 거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럼 각 자리의 수의 곱이니까 우리가 각 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우리한테 넣을 수 있는 숫자 리스트는 2, 3, 4, 5, 6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골라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3도 골라서 어딘가 넣어놓고 6도 골라서 어딘가 넣어 놓으면은 거기는 3이 두 개가 이미 곱해져 있죠. 각 자리 수의 곱을 할 때 6에도 3이 하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숫자는 어느 순간부터 9의 배수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2에서 6까지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총 5번을 채워 넣을 건데 내가 만약에 3을 사용을 하고 싶다면 6은 사용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또는 6을 한번 사용했다면
3은 사용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3과 6이라는 숫자 안에 있는 요 3 곱하기 2에서의 3, 그 3이라는 숫자가 이 전체의 수에 각자리 수에 곱을 할 때 두 개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5개의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골라서 3이나 6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우리 만약에 여기다가 3이나 6 중에 하나 넣었다고 칩시다. 이 경우의 수를 통해서. 그러면 총 4개의 자리가 남았죠? 거기는 2나 4나 5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자리 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씩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3의 4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10 곱하기 81 해서 810이라는 경우의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넘어갑시다.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을 같은 종류의 상자 3개에다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넣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같은 종류의 상자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여기다가 이 공들을 넣을 거다 라는 얘기인데, 문제에서 한 상자에 넣은 공의 수의 곱이 12의 배수인 상자의 개수는 3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한 상자에 2개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2개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2개 이상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근데 그 2개의 수에 어떤 뭐 3개가 들어가 있고 어떤 건 뭐 4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곱이 각각 12의 배수, 12의 배수 이렇게 된다. 얘도 12의 배수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는데 결국은 2개 이상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상자는 총 나한테 3개가 주어져 있고 12의 배수인 상자 개수는 3이니까 모든 상자가 그래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방금 얘기했는데 좀 놓쳐서 다시 말씀드려요. 나 조건의 말을 좀 이상하게 나는데 그냥 모든 상자라고 하면 될 거를 굳이 말 어렵게 놨어요. 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자의 개수는 3이다. 모든 상자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상자가 4개밖에 없는데.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시덥잖게 넘어가고, 그러면 12의 배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고민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숫자가 1부터 9까지밖에 없고, 그리고 12의 배수를 만들려면은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들의 곱이 최소 12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12라는 숫자를 만들어내야 다른 숫자들을 곱하더라도 12의 배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상자 안에 2랑 뭐 6을 넣어놨어요. 미리. 그러면 이미 여기 안에 숫자들의 곱은 12죠. 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요. 뭐 3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면 36이 되지만 우리는 이미 베이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 결과의 숫자 값은 항상 1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베이스를 어떻게 깔아낼 거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베이스를 깔 수 있는 경우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숫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안 됩니다. 그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번 케이스가 있다고 봅시다. 자, 2개씩 우리가 짝꿍을 지어줄 거예요. 자, 2랑 6은 기본적으로 짝꿍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1번 세트 안에서 어떤 짝꿍들이 있는지 봅시다. 2랑 6, 그 다음에 3이랑 4, 그 다음에 또 12의 배수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2랑 6, 10이랑 4, 8
8이랑 9네요. 그러니까 12의 배수를 만드는다에 완전 관련이 없는 애는 지금 3개입니다. 1과 5와 7이죠. 이 친구들은 나중에 마지막에 편하게 세주면 될 거예요. 우선은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12의 배수를 만든다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키포인트들은 이 친구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묶어냈습니다. 공 2개, 2랑 6을 묶어냈고요. 3이랑 4, 8이랑 9 이렇게 같이 묶어냈어요. 그 다음에 2번 케이스 세봅시다. 2번 케이스에서는 1번 케이스를 응용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서로 자리를 바꿔도 왜냐면 1하고 5하고 7은 12의 배수를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빼놨으니까 우리는 2, 3, 4, 6, 8, 9 얘네들만 가지고 12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베이스를 먼저 깔아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은 2, 6 요 그룹하고 3, 4 그룹이 서로 섞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응용하는 거니까. 자, 섞일 수 있는지 한번 보려면은 뭐 2를 3이랑 대체를 하더라도 이렇게 바꾸더라도 3, 6, 2, 4 말도 안 되죠. 안 됩니다. 2랑 4를 바꾸면 3, 2, 4, 6 위에는 12의 배수가 되는데 베이스 깔리는데 여기는 베이스를 놓쳤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서로 응용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쟤네들은 놔두고 아래 있는 친구랑 한번 응용해 봅시다. 8, 9 얘는 숫자가 좀 넉넉하니까 응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8, 9를 활용해서 응용하는 거 해봅시다. 누구랑 응용해 볼까요? 2, 6이랑 응용해 볼까요? 그럼 2가 8이랑 9랑 바뀌었다고 해볼까요? 2가 이미 9랑 바꿨으니까 9, 6, 8, 2 54, 16 12의 배수 안 나오죠. 그러면은 8이랑 바꿔볼까요? 그럼 8, 6, 2, 9 얘는 48 12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베이스가 깔렸죠. 근데 얘는 안 됐습니다. 그죠? 18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3, 4랑 서로 8, 9라고 하는 이 세트는 3, 4랑 서로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자, 3, 4랑 바꿀 수 있으려면은 3이랑 9를 바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9, 4, 8, 3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 만약에 3이랑 8을 자리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금방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시면 12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베이스가 깔리지 않습니다. 근데 3이랑 9를 바꾸니까 베이스가 깔리죠. 여러분이 이걸 풀 때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다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12의 배수잖아요. 그러면은 2랑 3이라고 하는 그 소수가 되게 중요하겠죠. 3과 9는 서로 같은 소인수 분해를 하더라도 같은 소수를 공유하고 있으니 12의 배수를 만드는 재료가 서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재료 같은 애들끼리 바꿔줘야 응용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바꿔주면은 베이스가 유지가 됩니다. 그죠? 26 뭉침, 94 뭉침, 83 뭉침, 이 세 개의 뭉치를 상자에 넣어 놓으면 이제 1, 5, 7이 들어갈 수 있는 베이스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세트를 고르든 2번 세트를 고르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EC1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상자에 이제 2, 6이 들어가 있고요. 3하고 4가 들어가 있고요. 왜냐면 우리가 12의 배수를 만들 수 있는 베이스를 미리 깔아놨으니까 걔네들은 서로 흩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붙어 있어야 하고, 두 개씩 이미 상자 안에 다 들어가 주면은, 왜냐면 같은 종류의 상자 3개니까 그냥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거기까지는 아무렇게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선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1, 5, 7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럼 1하고 5하고 7이 이 상자들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총 3가지씩 있죠.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구해보시면 54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이런 방법론을 좀 생각해내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들 많이 풀어봤으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레벨 2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른 4명과 어린이 5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삼각형 모양에 앉는데요. 이것도 원순열의 일종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앉는다고 치면은 총 9명이 앉으니까 원순열을 8팩을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친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옮겨가면 우리가 이 도형을 이렇게 돌렸을 때와 서로 처음과 똑같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단계가 한 번, 두 번, 세 번 건너가서 같아지게 되니 3을 곱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도형에서의 원순열은. 자, 근데 문제는 한 변의 3개의 의자에 적어도 한 명의, 여기 문제 맞았는데 한 명의 어른이 앉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른이 4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변에 한 명씩은 앉아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니 한번 여사건으로 풀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사건에서 전체 경우에서는 우선 사람이 9명이니까 일단 원순열 때리고 아까 했었던 이 방법대로 갑니다. 3을 곱하죠. 자, 거기서 이제 뺄 겁니다. 어떤 걸 뺄 거냐면, 그러면 한 변에 어른들이 한 명도 없는, 그러니까 어린이만 있는, 여기는 앉아있는 친구들이 모두 어린이만 이렇게 3명이 모여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먼저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옵니다. 그러면 어린이 3명이 뭉쳤어요. 걔네들끼리 자리도 바꾸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서로 자리가 굳어진 하나의 뭉텅이가 됩니다. 이렇게 기다란 하나의 뭉텅이가 돼요. 자, 그거 말고, 그 친구들 말고 어린이 2명하고 어른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어른 4명이 이렇게 존재하죠. 자, 여기 서 있는 이분들이, 그리고 이 뭉텅이, 한 뭉텅이마저도 이 곳에 가서 앉아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3명이 단단하게 뭉쳐 있잖아요. 그럼 단단하게 뭉쳐 있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개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쵸? 그 말은 여기 안에 앉을 때는 이렇게 생긴 그룹이 앉아야 할 때는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순열을 그냥 때려줍시다. 총 몇 명 있죠? 뭉탱이까지 7명 있죠. 그러면 600 이렇게 곱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었지만 주황색으로 얘기해 볼게요. 원래는 여기 앉은 친구가 자리를 옮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자리를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다랗게 생긴 이 뭉탱이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으니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냥 초기 원순열대로 자리에 앉아주기만 하면 옆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경우의 수를 더 세워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00에서 원순열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답이 나오나 해봅시다.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6팩 곱하기 K니까 6팩을 단위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8, 7, 600에다가 3을 곱합니다. 그럼 8 곱하기 7은 56이니까 3을 곱하면 168 곱하기 600에서 뺄 겁니다. 얘를 빼겠죠? 자, 얘는 5C3은 몇입니까? 10인가요? 그쵸? 그리고 3팩은 6입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600을 뺄 거예요. 그러면 몇이 나오죠? 108 곱하기 600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6건으로 풀었습니다. 있나요? 답이 맞네요. 네, 이렇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레벨 3로 알고 있습니다. 자, 레벨 3 문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흰공 문제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원 모양의 탁자에 간격을 두고 같은 종류의 바구니가 있대요. 공이 담기기 전까지는 구별할 수 없겠죠? 그리고 4개의 바구니에다가 흰 공 5개랑 숫자가 적힌 검은 공 3개를 남김없이 담을 거래요. 근데 조건을 만족하죠. 각 바구니에는 2개씩 담아야 된다. 공이 총 8개니까 2개씩 담길 거고 검은 공만 담는 바구니는 없습니다. 검은 공 2개가 담기는 일은 없다 이 얘기예요. 검은 공은 모두 흩어져야겠죠. 그리고 한 바구니에 담는 2공에 적힌 수의 곱이 짝수인 바구니는 몇 개다? 3개다. 그러면은 홀수끼리 있는 바구니는 1개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흰색은 여기다 적으면 여러분이 안 보이니까 흰 공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4, 5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공은 검은색으로 1, 2, 3이 있습니다. 자, 나 조건에 의해서 검은 공은 흩어져야 하니까 검은 공을 일단 하나씩 던져서 넣어 놓읍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콤비네이션이나 팩토리얼을 생각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선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안 보이나? 이렇게 넣어 놓읍시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흰 공을 담으려고 하는데 아마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중복이 발생해요. 왜냐면 우리가 홀수끼리 붙어 있는 건 바구니는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만드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레벨 3 경우의 수 문제는 여러분 얕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모의고사에 내더라도 충분히 킬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워요. 자, 홀수끼리 붙어 있어야 되는 거가 지금 검은 공에 들어간 바구니는 지금 3개밖에 못 채웠죠. 그럼 흰 공은 필연적으로 2개를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조건에서 말하는 홀수끼리 적힌 바구니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흰 공이 담긴 이 바구니에서 만족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족을 할 건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렇다면 여기 빈 바구니에 흰 공이 2개 들어가야 되는 이 바구니에 홀수가 1번 홀수가 2개 들어갈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홀수 2개를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홀수는 1, 3, 5, 3개니까 3C, 2를 해서 홀수를 골라서 넣어놨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1하고 3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다 썼으니까 놔두고 남은 숫자는 누구누구 남았죠? 흰 공은 2, 4, 5가 남았죠. 2, 4, 5가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는 두 수의 곱이 짝수만 나와야 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5라고 하는 홀수는 1이나 3이 담긴 바구니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들어가면 홀수가 돼버리니까. 지금 홀수가 담긴 바구니는 하나여야 한다라는 이 다 조건을 이미 여기서 만족을 했으니까 1하고 3이 있는 바구니에는 5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5는 반드시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다. 걔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2라고 미안합니다. 그럼 이제 2와 4라는 두 개의 공이 1과 3이 들어가는 이 바구니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거예요.
2, 4 또는 4, 2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기니까 자, 우리 홀수 두 개가 들어가는 바구니를 흰색 두 개가 들어가는 바구니에서 이뤄냈을 경우 다른 바구니에서 모두 곱이 짝수가 나오게 만드는 경우의 수가 완성됐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경우로 짝수 하나, 홀수 하나를 흰 공에다가 넣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지울게요. 자, 지금 새벽이라서 텐션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볼 때 뭐 2배속으로 보니까 크게 신경 안 쓸게요. 자, 짝수 하나, 홀수 하나 넣을 겁니다. 그러면 짝수는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넣었고 홀수도 1, 3, 5 중에 하나 골라서 넣었어요. 그걸 우리가 1하고 2를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제 남은 숫자는 3, 4, 5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3, 4, 5가 있으면요. 이 3, 4, 5가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우선은 홀수끼리 들어가는 바구니가 하나 발생해야 해요. 그쵸? 홀수끼리 들어가는 바구니는 누가 될지 몰라요. 어디? 여기 1번 바구니가 될 수도 있고 2번 바구니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1번 바구니랑 2번 바구니 그러니까 3번 바구니라고 할까요? 3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그냥 그러니까 검은색 공 홀수가 들어가 있는 바구니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1번 바구니, 2번 바구니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바구니 중에 하나만 골라 놓읍시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3하고 5 중, 흰공 3, 5 중에서 하나를 또 골라서 넣어 놓읍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1번 바구니를 선택하고 뒤에는 이 시일에서 3을 골라가지고 넣어놨다 치면 홀수끼리 뭉친 게 하나 완성됩니다. 그럼 남은 주황색으로 할까요? 남은 4와 5는 2하고 3에 들어가야겠죠.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5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5는 저절로 여기 들어가게 되고 4는 저절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흰색 공만 들어가는 바구니 안에 짝수 하나, 홀수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에서 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바구니 안에 이 바구니들에 우리가 숫자들을 다 집어넣은 상태죠. 조건을 만족시키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원순열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이니까 원순열로서 3팩이 곱해질 겁니다. 총 4개의 바구니가 있으니까 3팩이죠.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홀수 2개 들어가는 거에 계산해보면 여기 3이니까 얘는 6입니다. 이 아래 있는 거는 2 곱하기 3, 6, 2 곱하기 2, 4. 그래서 24가 나옵니다. 6과 24는 더해야죠. 그래서 30 곱하기 3팩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180이라는 경우수가 나오게 되겠죠. 답이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1, 2, 3, 4가 있네요. 자, 거기서 3개의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가족권 봅시다. A하고 B의 합집합 A하고 B의 합집합 여기 합집합 기호가 좀 작은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그리고 A하고 C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서 A와 C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 3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푸냐면요. A 집합을 중심으로 우리가 B랑 C를 결정할 거예요. 자, A 집합에다가 우리가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있는 4개 중입니다. 1, 2, 3, 4 4개의 원소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C라고 하는 애는 곱하기 C라고 하는 애는 1, 2, 3, 4 중에 A가 하나 골라서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은 원소는 3개 남았죠.
만약에 A가 1을 가져갔다고 치면은 2, 3, 4, 3개가 남았잖아요. 그거는 C가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3개 중에 한 개 가져오는, 한 개만 가져도 됩니다. 3개 다 가져올 필요가 없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됩니다. 그냥 교집합만 없으면 돼요. C의 원소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는 3개 중에 2개를 가져올 수도 있고 3개 중에 3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원소를 하나 가져왔어요. A가 원소를 하나 가져온 상태에서 B라고 하는 애는 그 A와 서로 합작을 해서 합집합이 3개가 나오는 그런 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B가 생각할 건 그거 딱 하나예요. A가 가져온 이 원소를 내가 가질까 말까? 이거 둘 중 하나입니다. 자, A가 가지고 온 원소 하나를 내가 안 가지고 오고 남은 A가 고르지 못한 3개의 원소들 중에서 2개를 더 챙겨줘야 돼. 그래야지 합집합을 했을 때 A랑 B랑 나랑 서로 손을 잡았을 때 우리는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를 완성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리고 A가 가져왔던 걸 내가 챙기고 또 A가 가져오지 못한 3개 중에 2개를 챙기면 A랑 나는 이미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 A가 가지지 못한 2개를 더 가지고 있으니 어쨌든 합집합은 3개의 원소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려는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봅시다. A가 만약에 2개의 원소를 챙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C는 A가 가져간 2개의 원소 이외에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챙겨도 되고 2개를 다 챙겨도 됩니다. 그리고 B는요, A가 가져간 원소 2개 중에 아무것도 안 챙기고 A는 원소 2개밖에 없네. 그러면 남은 A가 고르지 못한 2개 중에 하나는 내가 더 챙겨가야 합집합을 했을 때 원소가 3개가 되겠죠? 네. 그리고 A가 가져온 2개의 원소 중에 하나 내가 또 같이 가지고 있고 A가 가지지 못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A가 가진 거 2개 다 가지고 있고 A가 가지지 못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A가 원소 3개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C는 A가 가져가지 못한 거 하나는 무조건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건 A가 가져간 원소들 중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더라도 B가 더 챙길 게 있을까요? 이제는 없습니다. 그쵸? B가 더 챙길 거는 이제는 없습니다. 왜요? A가 이미 원소 3개 가져와서 만들고 있으니 B는 A가 가져오지 않은 애만 따로 생각할 필요도 이제 없죠. 그죠? A가 이미 원소 3개 챙겨줬잖아요. 그러면 B는 심지어 공집합이 되더라도, 이게 공집합을 의미하죠? 공집합이 되더라도 A랑 B를 합집합을 하면 원소 3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B가 결정할 건 A가 이미 3개를 만족하고 있으니 그 3개 중에 하나도 안 챙길 건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없을 건지, 또는 한 개만 똑같이 가지고 있을 건지, 2개만 똑같이 가지고 있을 건지, 3개 다 똑같이 가지고 있을 건지만 결정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B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죠. A가 원소 4개 다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돼요. 차근차근 계산해 봅시다. 자, 이 친구는 1이고요. 얘는 3입니다. 여기 1이고요. 얘도 3이에요. 3 더하기 3이니까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3, 1이니까 7이 됩니다. 6 곱하기 4 곱하기 7이네요. 자, 그리고 얘는 1이고요. 얘는 2입니다. 그럼 얘는 2 더하기 2, 4, 1, 2, 2. 그러면은 다 더하면은 몇이죠? 8 이렇게 나옵니다. 4C는 몇인가요?
6인가요? 그쵸? 이 C1은 2, 이 C2는 1, 2 더하기 1에서 3. 그래서 여기는 8 곱하기 6 곱하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자, 3C형은 1, 3, 3, 1 이렇게 됩니다. 얘는 8이 되고요. 4C3은 4입니다. 얘는 1이고. 그래서 여기는 8 곱하기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 3개의 숫자를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자, 6, 4, 3, 6, 4, 7을 모두 곱하면 몇일까요? 24하고 7을 곱하는 거니까 168이네요. 그리고 아래 있는 거는 18하고 8을 곱하는 거니까 144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2입니다. 모두 더해봅시다. 168이랑 144를 더하면은 302가 나와요. 310인가요? 10이네요. 거기다가 32를 더하면은 344라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답 맞네요. 네,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설계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 봅시다. 이게 레벨 3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제가 그 수업 준비하면서 빼먹었었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고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2장씩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하려고 하는데 서로 이웃한 카드에 적힌 수의 최대 공약수가 항상 5의 약수가 되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의 약수는 누구죠? 1하고 5예요. 그러면은 서로 이웃한 카드에 적힌 수의 최대 공약수가 1, 2 나오거나 서로 소수거나 소인수 아니죠. 서로 갑자기 그 용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새벽이라 그런가? 서로 최대 공약수가 1인 관계가 있죠. 서로소죠. 서로소 관계던가 아니면 5끼리 붙어 있던가 이거 둘 중 하나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2랑 6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3이랑 6도 붙어 있으면 안 되고 4랑 6도 붙어 있으면 안 되고 2랑 4도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또 심지어 같은 숫자끼리 붙어 있어도 안 됩니다.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덤벼들어 보시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일수록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 접근 방식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킬러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접근 방식을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연구를 했을 때는 제가 답지가 없기 때문에 답지는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근데 우선은 제가 답이 나온 방향으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6, 이 친구들이 아주 중요해요. 얘들은 진짜 어디 잘못 들어가면은 뭐 4랑 붙어 있고 3이랑 2랑 자칫 잘못해서 붙어버리면 이 문제에서 말하는 요 조건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아주 요주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1하고 5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1하고 5는 너무 자유롭죠. 1하고 5는 뭐 자기들끼리 붙어 있어도 되고요. 1하고 5끼리 붙어 있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같은 홀수 처지에 있는 3이라고 하는 애는 유일하게 6이랑 서로 척을 지고 있어요. 지금 구조가 이렇죠. 그래서 홀수를 먼저 나열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홀수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다가 짝수만 집어넣으면 문제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홀수만 나열하고 짝수만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자라고 우리가 컨셉을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요 3들은 유일하게
2나 4랑은 붙어 있어도 됩니다. 근데 6이랑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요 3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잘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했던 대로 홀수를 나열합니다. 1번 홀수만 나열. 홀수만 나열. 자, 근데 1번 홀수만 나열하는 건데 그 1-1에 우선은 3끼리 붙어 있는 거 그리고 3끼리 떨어져 있는 거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거예요. 3끼리 붙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3끼리 이렇게 붙어서 하나가 되고 1, 1, 5, 5가 나열되는 거니까 경우에서는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경우 수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1, 1, 3, 3, 5, 5 이렇게 나열되는 게 예시를 들 수 있겠죠? 이 경우수 안에. 자, 이렇게 나열되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남은 숫자는 누구누구죠? 2 2개, 그 다음에 4 2개, 6 2개 이렇게 남았죠? 자, 이 3하고 3이 서로 붙어 있는 것도 떼어주긴 해야 되는데 여기 6이 들어가 버리면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죠? 또는 6이 여기나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 빈 공간들을 우리가 걸러주면서 숫자를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일 까다로운 손님인 6을 먼저 해결합시다. 자, 6은 이렇게 만약에 홀수들만 나열을 해 있다는 가정을 해서 예시를 봤을 때 6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이렇게 많은 공간들 중에서 여기를 못 들어갑니다. 이 숫자 1, 1, 3, 3, 5라는 배열이 달라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3, 1, 1, 5, 뭐 3, 5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더라도 이 사이 공간들을 한번 보시면요. 3이랑 붙어 있는 데들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그쵸? 지금 3이 붙어 있어야 되죠? 미안합니다. 3이 붙어 있고 1, 1, 뭐 5,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치더라도요. 이 사이 공간들을 셌을 때 6은 여기 못 들어갑니다. 자, 다른 이런 경우나 지금 우리가 3을 서로 붙여 놓으니까 6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간을 제외시키는 제외시키는 공간의 개수는 일정하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외를 시키고 남은 공간 4개 중에다가 6을 2개 넣을 겁니다. 6끼리는 서로 구별을 하지 않으니까 팩토리얼로 넣는 게 아니라 콤비네이션으로 2개의 공간을 고른다 라고 해서 6을 집어넣기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돼서 여기들 중에서 6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고 3은 여전히 붙어있고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이제 누구 넣어줘야 돼요? 6 다 해결했으니까 2 2개랑 4 2개를 넣어야 돼요. 근데 3끼리 붙어있는 거 이거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끼리 붙어있는 곳에다가 2나 4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하나가 들어가서 해결이 됐다고 칩시다. 이 상태에서 이 2개와 4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골라봅시다. 모든 공간 중에서. 자, 6 옆에 안 되죠? 네, 여기 안 됩니다. 이걸로 지울게요. 6 옆에 안 됩니다. 그리고 4 옆에도 안 되고요. 1이나 3은 뭐 상관없죠. 3하고 5 사이도 상관없고 여기 6 옆에도 안 됩니다. 그럼 공간은 4개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2, 4가 서로 다른 애들이 있으니 팩토리얼 넣어줍니다. 4p 3 4개 중에 3개 골라서 들어간다. 근데 팩토리얼 중에서 2가 서로 똑같은 게 2개 있으니 2팩으로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해주면 남은 2랑 4까지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왜 3 사이에
2, 2, 4, 4 중에 왜 3, 4에 뭐 하나만 넣나요? 두 개 넣어보세요. 2랑 4는 서로 붙어있으면 안 되고 심지어 같은 숫자끼리 붙어있으면 안 되는데 두 개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화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경우에서 하나 마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는 두 번째 홀수만 나열할 건데 저 3을 서로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떨어뜨려 놓을 거냐면 1155만 먼저 나열해 봅시다. 1155만 서로 나열을 하면은 나열하는 경우 수는 4팩, 2팩, 2팩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선 115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은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홀수 나머지 나열 다 해야 되니까 3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 한번 볼까요? 5공간입니다. 그럼 3은 5개 중에서 2개만 골라서 들어가면 될 거예요. 3 2개가 서로 같으니까 팩토리얼 아닙니다. 3 혼자 있는 거니까 공간 2개만 그냥 골라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1, 3, 5, 1, 3, 5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좀 반가워하지 않는 6을 이제 처리할 차례예요. 1 처리했고요, 3 처리했고요, 5도 처리했습니다. 이제 6을 집어넣을 차례예요. 자, 6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한번 어디 있나 봅시다. 자,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데 6 못 들어간 데가 어디죠? 여기 못 들어가고요, 여기도 못 들어갑니다. 3이 있으니까 3이 옆에 있는 곳은 뭐 다 못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6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3개 중에 2개밖에 없다. 그래서 임의로 넣었다 칩시다. 여기 넣고 뭐 여기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6이 다 들어간 상태죠? 6까지. 이 상태에서 마지막 2, 2, 4, 4를 넣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2, 2, 4, 4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총 어디 있을까? 또 이렇게 공간들을 세워보고 생각해 봅시다. 우선은 6 옆에는 바로 안 되겠죠. 또 여기는 6 옆에도 바로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공간들은 될까요?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그럼 공간이 몇 개 있죠?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개 중에서 4개를 고르면 안 되죠. 팩토리얼로 들어가죠. 이건 똑같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애들이 있기 때문에 P로 들어가야겠죠. 5P4. 근데 두 개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분의 1, 2팩분의 1 이렇게 2개가 중복을 해소해 줘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두 번째 홀수만 나열을 하면서 시작할 건데 3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의 수에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5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몇인가요? 5, 4, 3, 2, 1이니까 2 없어지고 2 하나 없어지면 30이죠. 자, 여기는 30 곱하기 4C는 몇인가요? 6이죠. 그리고 얘는 몇이죠? 2네요. 그리고 4P3은 몇인가요? 4, 3, 2인데 여기 2팩으로 나눠놨으니 여기는 1을 없애면 4 곱하기 3이니까 12입니다. 그죠? 계산해볼까요? 여기 12 했어요. 그럼 여기 144네요. 그럼 144 곱하기 3 하면은 몇입니까? 4320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래 있는 것도 봅시다. 4팩을 2팩, 2팩 나눠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 2, 1에서 2 없어지고 2니까 6이네요. 6 곱하기 5C2는 몇인가요? 10이네요. 3C2는 3, 5P4니까 5, 4, 3, 2가 있는데 2 두 개로 없애주니까 2 없어지고 여기 2. 그럼 여기 6이고 총 30. 다 곱해봅시다. 여기 60이네요. 여기는 90이네요. 곱하면은 5400이에요. 오, 답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럼 4320과 5400을 더하면은
9720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답이 있나요? 있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답 없었으면은 영상 접고 다시 시작할 뻔했는데 그래도 제가 했던 게 틀리진 않았나 봐요. 어떤 풀이 방법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제가 풀어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짝수가 너무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짝수는 2끼리도 붙어있으면 안되고 4끼리도 붙어있으면 안되고 2,4도 붙어있으면 안되고 2,6도 안되고 4,6도 안되고 짝수끼리는 서로 붙어버리면 이 서로 이웃한 카드에 적힌 최대 공약수가 5의 약수, 즉 1하고 5가 나와야 한다. 5도 나오지 못할 망정 1이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짝수끼리 붙어있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 말은 짝수끼리는 무조건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컨셉이 잡히죠. 그래서 홀수를 먼저 어떻게 나열을 할까를 시작하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확통 1단원 레벨 2와 레벨 3 문제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영상 오늘 올려드릴 테니까 학교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 수업하면서 한번 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오는 모의고사에서 경우의 수 분명 나올 텐데 아마 이런 경우의 수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어려운 거 너무 당황하지 않게 수요일날 잘 연습해서 목요일날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